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너무 올랐나? 원전주 하락. 네, 오늘 원전과 방산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이 두산에너빌리티만 855억가량을 팔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8% 정도가 하락을 좀 해냈습니다. 거기에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도 6%대 하락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5,500억 원의 대출을 발생시켰다는 단독성 보도가 나오면서 오후 2시 6분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주르륵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2시 10분 이후로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하락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지주사인 두산이 하락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영향을 미쳤고 원전의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을 하다 보니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작용이 발생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반석 팀장님, 네. 자, 원전의 장기적 전망에는 의심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슈로 봤을 때는요. 하락은 찬스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원전이나 방산이나 조선, 이른바 조방원에 있어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예술적인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한 10% 보아도 지금 내가 90% 수익 중인데 한 10% 떨어져도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덜컥 내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고점에 용감하게 들어간 분들은 한 10%만 떨어져도 비중이 크다 보면 분할 매수 여력도 없을 뿐더러 분할 매수를 해도, 추가 매수를 해도 티가 안 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 오히려 불타기나 비중 확대에 대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떨어졌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고 있거든요. 네. 자, 보자면 월간 기준으로는 5월 달에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9%가 올랐습니다. 합쳐서 100% 이상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특히 반기 리밸런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매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매도를 하고서 지금 당장에는 새로운 섹터들로 뭔가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타깃이 되는 종목들이 뭐냐? 많이 오른 종목들. 네.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의 장기 전망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긍정의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일정을 좀 본다면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이고요. 국내 원전 관련된 이벤트들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네. 글로벌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수요는 증가세가 분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장기 전망은 밝다. 장기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혹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을 딱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6만 원과 6만 1,000원 사이에서의 횡보가 나올 때 한번 진입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를 딱 이야기해 줬습니다. 6만 원과 6만 1,000원 사이가 왔을 때를 매수 찬스로 잘 이용해 보는 것. 또 너무 바로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좀 확인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은 앞서 제가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원전 바라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할 찬스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3년 동안 참았는데 한 달을 못 참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금 이제 6월 4일 날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희망을 한 번 더 봤죠. 네. 자, 2년 반 동안 내린 게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과대낙폭, 자, 과대낙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뭐 40% 단기적으로 내려왔고요. 뭐 우리기술, 오르비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MR 1기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조금 이따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제 SMR 이야기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쭉쭉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MR, 뭐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원전 해체, 되게 지금 모멘텀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원전 투자에 대해서는 뭐 꺾일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고 1기에 대한 건설 부지에 대한 선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SMR이라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우리 기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원전에서 우리가 SMR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제야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지금 이제 부지 선정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어떤 또 부정적인 또 어떤 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지명자, 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또 이제 CEO였죠. 자, SMR 지원 관련된 구상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에 좀 과대한 낙폭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6월 달에 가장 강했고 6월 마지막 주에 조정을 또 줬습니다. 자, 전체 매물대 정리가 일어났고 다시금 또 반등을 했죠. 단알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시작한 지금 정책 방향성 7월 달, 8월 달도 지켜봐야죠. 자, 거기다가 2035년에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이제 약 한 600조 원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의 단계적인 조정으로 그렇게 엄살까지는 안 부려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에게 좀 찬스로 우리가 삼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이 원전 큰 섹터 안에서 유일하게 군계 일학이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KNR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여기가 이제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방폭 인증을 받아가지고 KNR 시스템이 이렇게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여기는 좀 연속성을 앞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연속성이 나오더라도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을 조금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여 이상 동안 하락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져 왔고, 그러면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된 형국이 오늘 차트에 그대로 윗꼬리로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원전 해체와 관련된 로봇 기술, 그리고 이미 실행을 해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폭 인증이 되었고 고리 1호기 해체에 실제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 제가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실체를 꼭 한번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KNR 시스템도 원전 해체와 관련된 방폭 인증 기술이 있는 로봇 기술이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조정 시 그리고 횡보할 때 모아가는 전략, KNR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 횡보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이 오늘 거의 다 쉬어갔거든요. 이렇게 쉬어간 날 어떤 종목을 담는 게 가장 좋을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진엔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눌렸을 땐 항상 신규 매수의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났을 때는 항상 신규 매수 관점을 잡아라라는 원칙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자력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관련 우리 또 전문 정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 해체 기술을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원전 해체 국책 과제를 수행한 대표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론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새롭게 지금 해체 기업으로 또 이제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에서는 역시나 또 가장 또 국내 또 포지셔닝이 또 좋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점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 자체가 다한가 기준목이 나왔고 연속 6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다는 거. 항상 사상누강 말씀드립니다.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는 없죠.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면서 그 물이 저는 그 음봉자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점을 높여가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우리가 성을 단단히 지을 수 있는 거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단기, 지금 단기 3거래일 동안 40% 내려왔거든요. 최초 매수, 분할 매수 자리로 역시나 좀 좋다는 거. 단기 신고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2,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우진엔텍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수석팀장이 뽑은 종목은 무엇일지요? 원일 티안이
TNI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뜨거울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뜨거울 때 들어가셨다면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조대가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가능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은 주식을 하실 때 기초 중에 기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다이내믹한 종목들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까먹고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벌고 시작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원전 해체의 심장인 삼중수소 제거, 핵 폐기물 용기를 이미 한수원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향후 10년, 20년 내내. 그러면 실체가 있다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유통 주식수가 올해 11월 9일이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일인데요. 그때까지 유통 주식수가 최대 30.64%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일종의 품절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니까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았고요.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되돌림 자리 같은 데서 윗꼬리가 나올 때는 우리도 너무 급하게 여기서 들어가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 봐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가 훗날에는 다시 한번 1차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모멘텀이 있는 실체, 용기 납품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품절주라는 추가, 알파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매수가는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로 매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일 TNI도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전 조정 찬스일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상법 개정안 급물살. 오늘 시장이 잘 올라가는데 아주 촉발을 시킨 요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법 개정안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은 지주사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은 지주사 있을까 하면서 종목들을 아마 찾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오부터 윗골이 달면서 아쉬움이 조금 남았죠. 이유는 과하게 오른 것도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 3% 룰이 제외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주사들에게 좀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룰은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의결권 지분 합산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원범 매니저님, 상법 개정으로 우리 증시가 솔직히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3% 룰이 제외된다는 데에서 오늘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파가 좀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5걸음을 앞서가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주총에 대한 의무화, 그리고 이사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한 실행 자체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실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코스피의 4,000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900, 또 이제 1,000선을 가야 되는데, 자,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미흡 개선이 또 우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이제 확실히 됐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계속해서 발목 잡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역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모두가 지금 기대하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이제 현재 아시아권 증시 상승률이 또 우리 6월달 또 1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3,300까지 열려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3% 룰이 잠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손볼 구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관점으로 그래도 방향성은 상방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3% 룰이 제외되더라도 아마 7월 3일에 제외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되고 났을 때 일단은 우리가 뭐 소송에 대한 남발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주 환원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추이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추이는 좀 지켜본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3% 룰이 제외가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7월 3일 우리가 결과를 결국 지켜봐야 그 앞에 시나리오도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가 제외되고 뭐가 포함되고 이런 걸 좀 빼고 허만석 팀장님, 네. 3일 이후에 상법 개정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네.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세론이나 이런 이슈가 연속성이 될지 좀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는 좀 어떻게 가닥을 잡으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벤트 뉴스에 팔아라라는 대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저 PBR을 해소하고 그리고 대주주의 요건들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른바 상법 개정이 일어났을 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무언가 반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빠지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도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왔느냐, 금융투자가 사왔느냐, 그쵸. 연기금이 사왔느냐, 혹 사모펀드가 사왔느냐에 따라서 주도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눌림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도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보다는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분별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목해보는 것은 상법 개정에서 저는 저 PBR, 지주사, 금융지주사 여기를 조금 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상법 개정 이후에 조금 불안해하는 회사들, 상장사들 중에는 주주행동주의, 가치주의 펀드들에서 무언가 소송을 시작했을 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 타자로서 급등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종목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점들은 이른바 저 PBR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 중에서 제가 관심주를 몇 가지 좀 골라본다면 세아홀딩스, FNF 홀딩스, 현대제철, KCC, 한세S24 홀딩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PBR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의 고유의 세론 이런 걸 좀 걱정이 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주사가 좋은 지주사인지 거품이 좀 껴있는 지주사인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현범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오늘 두산이 빠진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00억 원의 대출도 있겠지만 두산의 PBR이 8.4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많이 이미 올랐다라고 우리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현범 매니저님, 네. 이번 상법 개정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찐 지주사 그리고 좀 지금 거품이 껴있는 지주사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PBR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가치평가를 받은 적이 이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사회 중심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계속 이제 공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던가 우리가 중간 배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배당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당만으로 우리가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배당 확대,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사주 소각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수요 공급 1차 곡선을 보게 되더라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히 공급이 줄었을 때 자사주가 소각이 될 때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 점을 체크했을 때는 역시나 자사주의 소각 정책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계열사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지주사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오늘 하나 로보틱스까지 얘기 나왔는데 역시 듣기만 해도 단단하죠. 그래서 계열사 사업 추진과 실적에 대한 2분기, 3분기 체크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회사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지 중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일단은 현재 찐인지 거품인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그래도 종목으로 답을 해야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허반석 팀장님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KX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소하네요. KX 알파벳 네. 두 글자입니다. 예.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레저 그리고 엔터, IT 제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표면상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이 회사 거였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신라 레저, 파주 CC, 떼제베 CC 컨트리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영종도의 클럽 7위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가 바로 KX라는 회사입니다. 골프장 관련된 운영 사업이 전체 회사의 매출 비중으로 따져본다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비중으로 따지면 6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막강하게 올리고 있는 기업이 KX다. 올해 2월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계획을 공시했고 밸류업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왔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은 한 1,600억에서 1,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PBR 아직 여전히 0.5배가 안 됩니다. 0.42배. 거기다가 여기서 배당 수익률이 4.5%가 넘어갑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숨겨놨다가 오늘 딱 뛰는데 더 늦게 설명을 드렸다가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현재 시총이 1,800억 원, 거기다가 더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주봉을 열어놓고 꼭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저한 저평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이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팀장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들을 잘 갖고 오거든요. 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못지않은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신 종목이에요. 저는 풍산홀딩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갔는데 이제 또 갈 수 있을까?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풍산, 그리고 풍산 특수금속, 풍산 메탈 서비스 관련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자, 구례 가격이 지금 최근 급등세입니다. 자, 우리 원가, 우리 원재료, 광물 가격들이 올라간다. 역시나 이제 관련 주들을 역시나 봐야겠죠. 자, 풍산 대부분의 비철금속 매출이 구례에서 발생하는 점, 이 점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매출액이 60%, 그리고 영업이익이 115%, 거기다가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또 있다 보니까 풍산홀딩스가 다시금 주목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산홀딩스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그리고 주저하는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6,000원 좀 돌파하는 거 보시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홀딩스까지 들어보면서 지주사 전략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갑니다. 네, 폭염의 전력기기주 급등. 야, 진짜 덥습니다, 요새. 제가 특히나 더위에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한 초복이 올까 말까 할 때쯤에 야, 이거 못 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벌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파세코,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좀 미리 살 걸 그랬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뭐 전력기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염 관련주, 무더위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한번 또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오늘 또 덥다 보니까 타이를 오늘 안 하셨어요. 노타입니다. 상당히 시원해 보이고 또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여름 테마. 사실 이게 되게 단기로 가요. 맞습니다. 1년 중에 하루에서 길면 3일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잘못 사면은 1년을 물리는 섹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잘 접근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관심주 유효하다고 봅니까? 유효한데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진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복, 중복 막 이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이 더위를 날려줄 만한 시원한 수익 한 방이면 난 충분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는 섹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쪽은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를 조금 나눠보자면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은 파세코, 위닉스, 신일전자 이런 쪽들이 있을 거고요. 냉매나 드라이 아이스 중요하죠. SCD나 에센테크, 태경케미컬,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고요. 맥주도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빙그레, 롯데웰푸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그리고 전력망 쪽에서는 옴니시스템, 일진전기, 광명전기,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수영
하러 가거나 이제 휴가철 되면요. 수영복 판매 회사죠. 배럴. 그렇죠. 그리고 초복, 중복, 말복쯤 되면 닭고기 생각이 나니까요. 마니커나 하림 나올 수 있고요. 선크림, 이때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AS텍 정도를 보신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그리고 추세 상단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네. 그런데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한 방 정도는 내가 이곳에서 더위를 날려줄 휴가비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여러분들 꼭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더위 관련주, 폭염 관련주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방금 하면 또 이제 허반석 팀장이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렇게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거 하나 사면 되겠네라고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테마성이 제가 봤던 주식 테마 어떤 그의 테마보다 빨리 돌아갑니다. 당장 내일 산다고 바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현범 매니저님은 이 높은 테마성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매년 차트 돌리게 했을 때 6월에서 8월 보면은 항상 그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냉매 쪽이라든가. 예. 그래서 7월달, 8월달 계절적 특성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그때만 우리가 슈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폭염 온도가 갱신하고 있고요. 관련주 수급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선시관점을 보자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전력기기 테마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펀더멘털을 챙겨볼 수 있는 게 전력기기입니다. 물론 AI도 있지만 이제 에어컨 많이 틀면 또 블랙아웃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력 수요도 올라갑니다. 전력기기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우리가 폭염 관련해서 어떤 종목 휴가비를 한번 벌어볼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허반석 팀장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세코 준비했습니다. 전통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석유 스토브 겨울철에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창문형 에어컨, 빌트인 주방 가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한샘이나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창문형 에어컨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차트를 본다면 추세 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이곳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 전후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목표가가 절대적인 목표가가 아니라 수급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세코. 원래 또 원조격이 사실 신일전자였는데 왕자를 좀 넘겨준 것 같아요. 파세코로.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최원범 매니저 이쪽에 탑픽 종목만 얻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크라운 혜태홀딩스 지주사 관점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라운 제가나 혜태제가 식품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빈감매수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죠. 자, PBR이 0.25배에 불과합니다. PBR 1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0.25배면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크라운홀딩스를 생각하지 말고 저평가와 빈감 매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 리레이팅 호가까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거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원 이상으로 보시고요. 손절가 8,700원 이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무더위와 지주사의 매력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 혜태 홀딩스였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또 이제 최원범 매니저가 조곤조곤 설명을 진짜 잘해주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화요일 정은 저녁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내일도 정말 봐야 될 섹터들, 뭐 여름 테마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우리가 중점들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10분 뒤가 아니고요. 오전 8시 40분입니다. 수요일. 내일 아침 개장하기 전에 최원범 매니저의 방송을 통해서 시장 전략 함께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팀장, 최원범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